사실은 훈련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 석사, 박사를 공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선생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 오기 전에 모두 다 나도 다 선생이었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 내지는 선생을 또 보낼 수 있는 그저 교육 사업가 이렇게로 성장시키기 위한 이게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비 선생님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시켜보시기도 하고 그걸 또 컨펌을 하고 핸들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해보면 실은 나 엄청난 선생이다 하던 사람들이 학원을 열거나 어린이집을 열면 망해요. 그게 왜냐면 교사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교육청에서 주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원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재료비는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일을 해보면 실은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지혜나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 집단 지성.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20년 동안 지금 강사를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안에는 어쩌면 제가 해왔던 경험들이 녹아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시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의 그 경험이 있으신 거는 과감 없이 나눠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태진미 교수님처럼 그런 뭐 교수님이라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그저 아카데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현장, 그런데 그 현장을 잘하기 위한 공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나누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왕 하기로 한 거 잘 해내야 하고, 그래서 다음을 또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네. 즐거운 오후 학교 튜닝 타임 교사 연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강 전에 준비 사항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 정작 3월 첫 주부터 내지는 둘째 주부터 출근이라는 걸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내가 잘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이제 1년을 잘 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이제 그럼 아동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출강 전에 준비 사항은 지금 다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 동의서라던가 행정정보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졸업증명, 주민등록 이런 것들을 각자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 서류는 초등학교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뭘 같이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 계획서를 내야 하지요. 근데 이 프로그램 계획서는 지금 누가 만들고 있다? 각 그 과목의 팀장님들이 지금 준비하신 다음에 교수님께 컨펌을 받았어요. 그래서 컨펌 받으신 이제 계획서는 팀장님이 팀 내 강사님들과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들은 그 프로그램 계획서 플러스 각자 준비한 별도의 서류 이것을 초등학교에 보내시고 그걸 폴더에 넣은 다음에 뭐 김땡땡 이렇게 해서 알집을 만드신 다음에 김정희 교수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김정희 교수님이 그렇게 강사 명대로 서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들은 서류를 받았지만 또 어디든지 몰라서 다시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막 허둥지둥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서류는 학교에 제출하지만 우리도 본부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사 계약서를 쓰는 문제는 우리는 숭실대 산업협력단에서 계약을 한 후 그 협력단에서 우리를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 숭실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계약서는 3월 1일 날 우리 대면 연수 왔을 때 그때 이제 작성하게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시면 또 급여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통장 사본도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필리핀에서 오는 박한나 팀장님한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출강 전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 또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수업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수업 후에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수업은 멋지게 잘했는데, 이제 1학년 혹은 1학년, 2학년 통합반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이 교실에 아이의 가방이 남아져 있다던가, 실내 주머니가 있다던가, 잠바를 두고 갔다던가, 핸드폰을 흘렸다고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퇴근하고 난 후인데 이게 혼란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 후에 잠바 입었니? 가방에 네 거다 넣었니?
보조 가방 들었니? 핸드폰이나 귀한 거 흘린 건 없니? 그죠? 다 애들한테 확인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 돌봄 가는 사람 먼저 여기 줄 서세요. 방과후 가야 되는 사람 줄 서세요. 그 다음에 엄마 만나서 집에 가는 사람 줄 서세요. 아이들 복도에 이렇게 A, B, C 형태로 줄을 쫙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칙칙폭폭 하면서 돌봄 교실 앞에서 돌봄에 넣어주고, 칙칙폭폭 가다가 방과후 넣어주고, 칙칙폭폭 가서 그 아이들이 교문에 서서 이제 자기 엄마 뿔뿔뿔뿔이 갔어요. 그런데 웬걸 엄마가 왜 안 나타나? 왜 태권도 관장님이 안 와? 그럼 이제 이 아이랑 보안관실에 앞에 있겠죠. 그러면서 그럼 학교들마다 선생님한테 다이렉트로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어디십니까?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실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다음 지령을 받아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를 보내고 그다음 나의 또 스케줄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텐데 내가 수업한 교구는 언제 챙기지? 그쵸? 나는 지금 수업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를 챙겨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 다음 스케줄 때문에 허둥지둥 챙기게 되면은 뭐다? 교구가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그쵸? 내 거를 내가 흘리고 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강사들끼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구가 됐건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교구가 됐건 그 소모성 교구를 위해서 뭐 색연필이나 뭐나 만약에 교실에다 비치돼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실이라면 우리가 그걸 들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수량 파악이 가능하게 챙겨야 돼요. 그래서 늘상 내가 어느 통에는 뭐가 딱딱딱 들어가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한테 그런 걸 나눠주고 수업을 했다면 아이들한테 그 통에 넣으세요 해서 딱 하고 내가 눈으로 봤더니, 다 됐네. 흘린 거 없네. 그런 게 파악이 될 수 있게 교구가 준비가 되어져서 출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업했을 때 예를 들면 풀을 썼는데 10개 가져갔는데 집에 오니까 5개밖에 안 남는다던가 뚜껑이 없다던가 그죠? 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소모성 재료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업 후에 아이들을 챙기기가 더 우선적이라 내가 챙겨간 교구는 후다닥 챙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집에 와서 확인하기가 쉬운데 그랬을 때는 이제 뭔가 혼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놓아야 할 자리, 수량, 이거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교구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다 사용해서 소모가 되었는지 아니면 흘렸는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아이들이 그 정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일정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 바구니에 넣으세요. 뭐 내지는 이 선생님 가방 여기에 넣어주세요 하는 그 명명할 수 있는 제자리라는 게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어느 이제 학교 중에는 아이들 그렇게 보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교실 정리 말씀하시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해요. 저도 처음에 강사 파견을 했을 때 영어 선생님한테 요리 영어를 해달라 그랬는데 요리 영어를 재밌게 했는데 선생님한테 바닥까지 싹 다 닦고 가라고 하니까 영어 선생님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교실 청소까지 해야 되냐면서. 근데 그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해보니까 내가 수업한 자리는 내가 치우는 게 맞아요. 근데 그땐 저도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리까지도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일정 우리가 나가기 전에는 자, 자기 자리 치우세요. 책상 똑바로 놓으세요. 까지도 수업인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 시간을 다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까지 수업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정리하고 아이들이 싹 복도에 줄 섰을 때는 교실은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선생님들도 편하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늘봄 교실에 아이들 숫자만큼 기본 재료들, 우리가 말하는 뭐 풀, 가위, 뭐 색종이, 뭐 그런 것들을 구비해주는 학교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활동마다 그런 게 필요하면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주에도 그게 필요하고 다음 주에도 필요한데라고 생각한다면 실무사님이 쓰시는 그 공간이 있나 봐요. 제가 이은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러면 그분께 혹시 이 나의 작은 캐리어를, 내지 이 작은 바구니를 여기다 좀 두고 다녀도 되겠냐 하고 양해를 구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워크지가 됐건 뭐가 됐건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들마다 수준이나 기질이 다르잖아요. 이제 딱 해보면은 뭐예요? 영 못 알아듣는 아이. 하지는 않고 자꾸 이 주제랑 다른 상관없는 다른 말을 하고 딴짓하는 아이가 있어요. 일명 세워라 내워라 스타일인 거죠. 한 장을 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걸 다 안 하는 아이. 그러거나 아니면 주자마자 그냥 대충 한 다음에 선생님 다 했어요. 하고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 아니면 주자마자 이런 거 다 한다고, 다 해봤다고 하는 아이. 그쵸? 그리고 진짜로 다 알기 때문에 1분도 안 돼서 얘는 이거 뚝딱 하고도 지금 남는 아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한 교실에서 20명,
25명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하겠느냐에 대한 수업 준비를 미리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일단 내가 20명을 수업하더라도 워크지를 반드시 20장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애들 중에는 선생님 다시 주세요가 있잖아요. 그러거나 얘가 내 거를 또 도와준답시고 했더니 울어버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챙겨가야 되는 장수보다는 많이 챙겨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다 아는 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르치려고 설명 시작하는데 걔가 막 대답하는 애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1, 2학년은 학년하고 상관없이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학년이. 그래서 그 빠른 애를 위해서, 느린 애는 상관없어요. 느린 애는 어차피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근데 그 빠른 애를 위해서 추가 활동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꺼내자마자 나 저거 다 알아요. 해봤어요.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지가 먼저 막 대답해버려요.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한 5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 때문에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랬을 경우를 생각해서 추가 워크지를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얘한테는 금방 쓰는 거예요. 거미 다리가 어디고 꼬리가 어디고 뭐가 어디고 썼어요. 선생님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한테는 너는 여기다 거미줄을 집을 지어라를 하던 그쵸. 거미가 알을 몇 개 낳는 걸 그려라를 하던 뭐라던 얘한테는 그 활동을 좀 넌 그랬어 한 다음에 딱 보니까 제가 잘 못 써. 그럼 너는 이제 저 친구의 짝이야. 쟤한테 가서 네가 도와줘를 하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 먼저 마음에 있어야 돼요.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똘똘이 스머프가 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똘똘이 스머프는 두 가지 역할이에요. 반장처럼 나를 돕는 손이 되거나 아니면 걔가 빌런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나의 똘똘이 스머프가 되어주고 나의 왼팔이 되어주면 제일 좋은 거고 얘가 이제 빌런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추가 워크지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얘한테는 이거 빨리 하는 애한테는 이것도 해보라고 해야지, 저것도 해보라고 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하기 싫어요. 왜 이거 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쵸? 난 이제 이걸 하라고 줬는데, 선생님 나는 쓰기 싫어요. 이거 왜 해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뭐라고 한다? 정해진 거. 지금 선생님이 뭘 하자 그랬지? 그거 먼저 해. 그 다음에 네가 하자고 하는 것도 내가 들어줄 수 있어.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공유해 주세요, 이따가. 그리고 이제 또 수업 준비할 때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어릴수록 나는 증상이 뭐냐면 재미가 없으면 목이 마려워요. 물이 갑자기 먹고 싶어져요. 그죠, 수업이. 그리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요. 오줌이 마렵고 뭐 그런 생각 없이 재미가 없어 오줌이 마려워져요. 그리고 친구한테 참견하게 돼요. 선생님한테 집중 못하고 친구 참견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사를 파견하면서 원장님들한테 초기에 많이 들었던 말이, 선생님 참 열심히 한다. 지는 참 열심히 한다. 그런 말씀한 경우. 왜냐면 선생님 따로 애 따로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똘똘이 스머프하고만 티키타카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 어땠어요? 그러면은,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관에선 전화가 오는 거죠. 선생님 되게 재밌게 수업이 됐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하는 말이, 그래도 선생님이라도 재밌어서 다행이네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전체가 안 보이고 나한테 상호작용 해주는 아이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그룹 수업을 할 때는 다 같이 움직여져야지 아이들이 20명이 한 사람처럼이 되지 않으면 다칠 수 있거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쵸?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말을 잘 듣게 할까 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은재 선생님한테 통화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재료비 안에 약간의 간식도 재료 안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유치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처음에 우리가 화장실을 먼저 갔다 와서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수업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은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다녀와라를 하게 된대요. 그럼 다녀와라 했는데 얘가 일정 시간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이 전체 아이를 두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가는 거 사실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김땡땡이 데리러 가니까 너희들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하고 김땡땡이를 데리러 화장실 가서 김땡땡이 불러갖고 얘를 데리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나머지 애들이 가만히 있어주면 괜찮은데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이 간식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뭐, 주고 잘 앉아 있어를 하던 갔다 올 때까지 잘 있으면 선생님이 사실은 이럴 거야. 를 하던 그런 장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목이 걸려서 방과 후 시간에 죽은 아이가 있대요. 그래서 강바우든 뭐 늘봄이든 이런 교실에서 뭘 먹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목에 걸리지 않을 거 정도로 했을 때 은재 선생님이 말하기를 본인은 초콜릿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왜 또 초콜릿이 또 알러지가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별거 아니지만 그 뭐 칭찬 이 도장이 뭔가 싶은데 수업을 해보면 사실 아이들 도장에도 목을 매기도 하고 스티커에도 목을 매기도 하고 우리는 그게 뭔가 싶은데도 그냥 종이에 출력한 그냥 카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은 아이들이 말을 듣게 하는데 뭔가 작용이 되기도 하니까 제가 겪어보면 저는 제가 수업을 할 때 현장은 요 얼마 전에도 남양주 시청에서 의뢰가 와서 뭐 정약용 어쩌고 수업을 했는데 예, 7살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7살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같이 있어도 수업은 하나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수업이 제일 좋죠. 재미있으면 어차피 딴짓을 하지 않을 거고, 내가 미션이라는 걸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했을 때는 플랜 B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아이템을 지금 제가 여기 나열해 드린 거 말고라도 좀 생각해 보셔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런 게 너무 헤프게 적용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당당하게 이유거죠. 내가 발표했는데 안 줘요? 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애들이 어릴수록 재미가 없으면 딴짓 하죠. 그럼 선생님은 더 목소리 커지죠.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는 따라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는 아이는 금방 따라하죠. 물들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또 걷잡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쵸?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다시 돌려올 나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그냥 저는 장표를 만드느라고 금방금방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소한 뭐 게임이라던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손유이라던가 그거 손유이 유치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학부모를 앉혀놓고도 그렇게 하죠. 막 자기들끼리 아줌마들끼리 막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어머님들 준비됐나요? 하죠. 그럼 사람들이 살짝으로 네네네네네 시작하잖아요. 박수 세 번. 우리 왜 돌잔치 가도 박수 세 번 짝짝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나를 집중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나만의 구호, 나만의 손동작, 내지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거나 아니면 조금 루즈하거나 힘들게 아이들이 좀 활동이 그렇다 하고 했을 때 선생님이 가방에서 그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상관없이 분위기를 다시 레벨업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활동들을 하나씩은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보니까 그 리듬막대로 하는 그것도 실은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활동이든지 10살한테도 할 수 있고 80살한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다? 그 수업의 그 활동의 난도만 조절하면 되고 속도만 조절하면 되는 거죠. 애기들한테는 뭘 하나 알려주려면 천천히 알려주면 되고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애들한테는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찾다 보니까 울산교육청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만든 건데 놀이 초등 1, 2학년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보물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교실에다가 보물쪽지 숨기고 아저씨의 보물찾기 이야기 들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물찾기 해보는 거예요. 어, 보면은 이거 그냥 놀이로 앞에 할 때 한글 뭐 놀이 했어요. 한글 찾기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수업한 다음에 선생님이 교실에다가 지금 너희들이 오늘 배웠던 한글을 보물을 숨겨놨어. 많이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내가 추파춥스 하나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유아 활동이구나 내지는 아니면 뭐 실버를 위한 활동이구나 뭐구나 상관없이 이거 어떤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썼던 활동이구나 상관없이 그냥 검색하시다가 요거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보면은 막 한글 한다고 해서 한글에서만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음악에도 자료가 있고 미술에도 자료가 있고 체육에도 자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넘나들어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융합영재를 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쓸모 있는 것들을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너무 재료가 많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재료비는 얼마 들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것도 좋아요. 신문지 눈썰매 장놀이. 신문지 가지고 아이들하고 찍고 뜯고 뭐 던지고 뭐 그저 모자를 만들고 치마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얘네들은 눈썰매를 타더라고요.
이렇게 썰매 만들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냥 아무 상관없지만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줘야 되겠다 싶은 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평소라면 이제 이 학교도 잘 알겠고 애들도 잘 알고 오늘 할 것도 이제 적응이 됐어. 그게 한 4월쯤 되면 그렇겠죠. 보통 수업 한 세네 번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때는 한 10분 일찍 가도 되지만 첫날은 몇 분 정도 일찍 가야 될까 생각이 되는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는 미리 학교도 가봐라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은재 선생님께 들어보니까 학교가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은 날 불쑥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무사님이 OT를 한다 그럼 OT는 당연히 가는 거고 OT 없더라도 선생님 뭐 그날 일찍 오셔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여튼 첫날은 좀 일찍 가는 걸 당연하게 하고 활동은 편한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학부모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막 정장을 뻗쳐 입고 가라는 절대 아닌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가면 나를 너무 편하게 대해버리는 거. 그쵸?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좀 좋은 기간에 내가 강사로 출강을 나간다면 난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입었을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그런데 특히나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는 진짜 조금 이쁘고 좀 좋게 가는 거죠. 왜냐면 그게 첫인상이니까. 실무사님하고 나하고 대등하게. 그는 실무사니까 실무사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강사니까 교사를 하는 거지. 뭐 상하 위아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예쁘게 단정하게 하고 가시면 되고 어느 시간이라도 화장은 필수다. 라는 거.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저기 선생님이시구나. 아실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또 대인관계는 실무사가 있지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파견할 때도 그 말을 해요. 우리가 기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실은 그 해당한 수업만 잘하고 오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장이 나와서 나 기관장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맞죠. 매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처럼 실무사님은 어쩌면은 자기 업무하고 있느라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매번 가서 똑똑똑 안녕하세요 정도는 하는 게 훨씬 센스다. 왜냐? 나중에 뭐 만족도가 됐건 이 교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됐건 그건 결국은 나와 맞닥뜨리는 이 관계자인데 그런데 그가 나와 친밀감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내 수업을 한 번도 들어와서 보지 않더라도 그 선생님은 잘하시고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걸 예를 들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들은 거의 원에 안 계시죠. 그러면 회의 때 담임한테 묻는 거예요. 그 수업 어때? 라고 했을 때 담임이 그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응, 재미있어요. 라고 해요. 수업이랑 상관없이. 그런데 수업 엄청 잘해요. 뭐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도 담임하고 껄끄럽잖아요. 그럼 담임은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생님 이상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하하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좀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실무사님한테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딱히 그 사람하고 할 말이 없더라도 긍정의 스트로크를 줄 필요가 있어요. 어머, 머리가 너무 뭐 이쁘시네요가 됐건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됐건 그렇게 긍정적인 말이나 칭찬을 그냥 스몰 토크 하듯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다. 그러면 나로케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너무 솔직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진짜로 굿모닝 하는 것처럼, 선생님 어때요? 뭐 애들 좋아해요? 라고 물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진짜 정신이 없었어도.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수업이 진짜 정신이 막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래갖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정말 활기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지는, 나 때는 한다고 했는데 재미가 없었는지, 애들이 너무 침체된 분위기 딱 쳐봐봐요. 근데 그 사람도 복도에서 지나가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모르는 줄 알아요? 애들이 진짜 집중을 잘하네요, 여기 애들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느낌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이 외부로 나가는 강사는 그렇게 필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 말해야 되냐면 말투만 겸손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업무나 수업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해봤더니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라고 말을 해야지 오히려 불안하지 않지. 그래요? 그런가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을 오히려 불안하게 봐요. 내가 지금 내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저 사람까지 관리해가면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그리고 자기 PR 충분히, 뭐, 저는 이런 것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뭐 이런 것도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오케이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되게 엄청 뭐 잘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데 내가 플러스 원의 일을 했어요. 그거는요, 왼손이 한 일은 오른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누구 엄마들 뭐 오늘 하원하면서 그러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건 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몰라요. 말 안 하면. 그런데 말하면 나를 더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무사와의 관계 안에서는 이렇게 오케이는 하시고 나로 오케이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늘봄을 해봤거나 방과후를 직접 수업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재 선생님하고 통화해 봤을 때 실무사는 본인의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교실은 선생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막 과외하고 공부방하고 그러면서부터 지금 막 회사를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냐면요. 그 운영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이 교실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냥 내 교습소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던 이게 내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던 그렇게 하고서는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아마 그냥 수업하는 거, 뭐, 팀장님하고 회의했던 거 가서 애들하고 해보는 거, 그거랑은 다르게 다른 눈으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탁 사업자의 마인드를 한번 봐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교문에 가면 이제 학부모를 만나게 돼요. 그럼 오케이 상황은 뭐냐면요. 웃어라, 웃어라. 요새 개그 콘서트 나오죠. 웃어라, 웃어야죠. 애 데려가면서 막 애들이, 그리고 그런데요. 학부모가 저기 있어요. 내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한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애가 뭐 삐뚤어 갔거나 뭐 하거나 하더라도 왜 엄마가 들어서 귀에 걸릴 것 같은 멘트는 하지 않는 거예요. 서운할 것 같은 멘트. 뭔지 알죠? 선생님이 왜 우리한테 그러시지?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미소, 미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랑 이제 아이하고는 활기차게 인사. 잘 가. 다음 주에 만나. 하지만 엄마한테는 그냥 목례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엄마랑 막 대화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엄마한테 가기 전에 교실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교문에서 가서 선생님하고 헤어지고 엄마한테 갈 때는 선생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선생님하고 나왔는데 선생님 하이파이브 쫙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딱 가봐요. 그럼 엄마는 어때요? 재밌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너무 업자처럼 느끼시겠지만 수업은 앞과 끝이 해피하면 해피한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도떼기 시장을 갔다 왔던, 무슨 공동묘지를 갔다 왔던 상관없어요. 앞과 끝이 멋져야 돼요. 그래서 수업 잘해놓고도 뒤에 엄마랑 인계하고 그러면서 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 헤어질 땐 이렇게 하는 게 오케이라고 하면, 날 오케이는 뭐냐면 이제 엄마한테 개인적 피드백을 하는 거. 어머니, 뭐, 그러니까 나는 잘해가지고, 얘가 너무 잘해요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다음 주에도 그 엄마가 그걸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엄마도 옆에 있는 엄마도 그래요. 개인적 피드백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랑 사적인 대화 하지 않는다. 왜냐? 사적인 대화를 하는 순간 엉뚱한, 뭐죠? 부탁을 받게 돼요. 엉뚱한 부탁.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로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일하면서의 대인관계 누가 있어요? 과목별 팀 강사들끼리. 그쵸? 그리고 또 팀장님이 있죠. 그리고 제가 있죠. 또 박한나 행정팀장님도 있죠. 교수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한 팀이에요. 그럼 강사들끼리는 뭐다?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죠. 야, 거기도 그렇게 이상한 애가 있냐? 맞아, 있어, 있어. 그럼 어떻게 했는지, 걔를 어떻게 제압했는지, 아니면 걔를 어떻게 꼬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서로 뭐예요? 오지랖 파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 노하우, 내지는 아이들하고 빨리 친해지는 거, 그걸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선생님이 막 이렇게 했더니 잘 먹히더라 했는데,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내가 A가 아니라서 그래요. 똑같은 교구를 가져가도 어떤 선생님은 되게 막 활기차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뭐 어떤 선생님이 좀 조용한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거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목 팀장님을 통해서 근데 수업할 때 이런 게 필요하더라. 이런 재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 막상 해봤더니 그렇더라를 전달해 주세요. 그럼 팀장님들께서는 이제 저한테 또 말씀하시겠죠? 그럼 매주 만나는 학교 관계자랑은 늘 긍정적인 사인을 주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을 이제 저한테 그러면 팀장님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럴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실무사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뭐, 그거, 뭐, 그렇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헉 마음으론 그렇지만 우리는 뭐다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표정은 절대 티내지 않고 아, 네. 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저희 협력단에다가도 말씀드릴게요. 하고 그 사람한테는 마치 그 사람의 그 뭐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다? 저한테 카톡을 하시던 팀장님한테 카톡을 하시던 우다다다다 걔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황당해가지고요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저한테 오겠죠? 그럼 제가 실무사님께 아 실무사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말하겠죠. 왜 그걸 제가 하면 좋으냐면 선생님들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껄끄럽거나 거절해야 되는 건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그 사람한테는 오케이 사인을 주는 사람, 협력적인 사람,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저도 만약에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맞지 않는 거라던가 이것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상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의를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 오케이라고 느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 뒤에 팀장을 세우신 이유가 교수님이 그런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쵸? 우린 그래서 다른 회사랑 다르게 지금 강사만 있는 게 아니라 팀장이 둘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아이디어나 제안은 얼마든지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지금 쓸 때가 있고, 그걸 킵했다가 나중에 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전체를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순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뒤에 가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늘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는 늘 그냥 말씀하세요. 그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거나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저도 또 그거를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교수님이 아, 좋다.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재단한다던가 제가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렇구나 하고 선생님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나도 또 생각하는 걸 더 해줄 수는 있지만 제가 오케이나 날 오케이를 하는 저는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많은 대인관계 속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동을 지도해야 되죠. 출석 체크 너무 중요해요. 그죠? 우리 하늘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중요한데 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안 온 아이는 결석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 교실에서도 결석을 해서 안 왔던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얘를 못 챙겨서 못 온 건지는 정말 중요해요. 수업 다 끝나고 얘 안 왔어요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수업 전에 실무사님한테 연락이 가야지 돼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애가 안 왔으면 다시 그 교실에 가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불러서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실무사님이 통화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 학교 해당 학교 실무사님하고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아이가 만약에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럼 알아볼 수 있나요? 해서 그걸 꼭 체크하세요. 왜냐,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참여하게 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교실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가게 하려면 반드시 교실 지시어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말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엔 애들이 배우러 들어왔는데 배우려면 동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하고 싶은 동기도 생기고 재미가 있어야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호기심도 생기고 재미가 있어야 선생님하고도 친해져요. 그래서 재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이제 막 뭘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융합 영재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수준이 사실은 일반적인 지금 이런 현장에서 오버일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오늘만 얘를 만나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만 얘를 가르치는 기회가 아니다. 얘네들은 고3이 아니라 초일, 초이다. 그럼 초일, 초이는 학습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의 태도를 제대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 배우는 게 재미있다. 이거만 캐치가 되어도 성공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육 내용에 억눌리지 마셔라. 이거 시험 보지 않는다. 그리고 수업 성과를 선생님들이 가르친 내용을 애가 얼마큼 이해했나로 만족도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까지가 마무리다? 학교지도. 그래서 돌봄에다가 또는 방과 후에다가 그리고 교문에다가 그 엄마나 또 나머지 성인이 안 났다는 그래서 실무사에게 이런 우리는 단계가 있다. 학교지도에. 그쵸? 그래서 수업이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은 20명, 25명이 하나처럼 움직이는가 하려면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날은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어떤 날은 저렇게 시작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안 돼요.
그런데 딱, 아, 애도 알아요. 선생님이랑 아까 그 노래 불렀죠? 노래가 나오면 내가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고 책상에 어떻게 놓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뭐를 하고 그럼 같이 게임하고 뭐 정서놀이를 한 다음에 그랬더니 선생님이 뭘 보여주고 그럼 그거 보고 그런 다음 선생님이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를 알아야지 사실은 아이들이 그 대그룹이 한 사람처럼 1대1 과외하는 것처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매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매 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저희처럼 하는 교육회사가 됐건 보면요. 뚜렷한 레슨 플로우가 있어요. 그 업체만의.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색연필을 잡고 어떻게 하면 다 했다고 내고 하느냐 하는 거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주는 교실 지시어를 다 같이 복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를 꺼내고 보여줄 때는요. 내가 그냥 쓱 꺼내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나와라 나와라 불러줘야지만 내가 이 교구를 꺼내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딴짓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가는 바람에 제가 OT를 대신 가게 됐는데 갔더니 1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부터 7살 엄마까지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플로우가 있고 복창하게 하고 자기들이 나와라 나라 해야지 내가 뭐 하나 꺼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쥐고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명 줬다 폈다가 돼야 돼요. 줬다 폈다가. 그리고 나는 무작정 너한테 워크를 다 주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똑바로 앉으면 너 먼저 주는 사람이야가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요지는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다. 한 명처럼 움직여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수님 이제 하실 때 캡처해서 여기다가 얼른 장표를 넣었어요. 우린 레슨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기 유발하고 감각놀이하고 경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한 번, 두 번 수업해봤더니, 아, 요렇게 늘상 나를, 가지고 수업하시는구나를 아이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애들 다 왕년에 유치원 보내봤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뭐예요? 가방 내려놓고, 수첩 꺼내고, 우유 간식 먹고, 이야기 나누기 하고, 그죠? 일상이 똑같죠, 일과가. 그게 그런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뭐가 나올지 알아야지 계획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교실 지시어인데요. 아우, 이 정도는 초등학생인데 알 거야. 똑바로 앉아. 그러면 똑바로 앉는 게 뭔지 알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이 자, 똑바로 앉으세요. 그러면 어떤 애는 자기 상식대로의 똑바로 앉으면 앉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상세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의자에 앉아서 발은 붙이고 허리는 딱 똑바로 펴고 선생님 봐야지. 선생님 어디 있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똑바로 앉아만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앉겠죠. 하지만 처음엔 그냥 내가 뭉뚱그려서 너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하는 그 지시어는 알고 보면 지시어가 아니다. 나는 말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럼 요거는 제가 제 경험으로는 해보면 애고 어른이고 사실은 노래나 리듬 언어 유치하게 느껴지지만 제일 유용해요. 단체를 할 때는. 그런데 처음 할 땐 느리게 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그냥 제 속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꺼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손 나와라. 야! 그래서 자, 손 보여주세요. 해요. 그런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금 선생님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라고 했다고 쳐봐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잘하는 강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손 나와라. 야! 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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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큰 소리로 안녕! 이래요. 그러면 전체가 다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사 방법대로 그 사람을 원, 투, 쓰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를 하고 나면 다음 주에 갔을 때는 자, 이제 선생님하고 인사하자. 그럼 애들이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뭐 손 나와라 야 하던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그만 만지고 그만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 얘들아 손 나와라 야 반짝반짝 손 없다 손 뒤로 자, 손 나오지 마 지금. 누가 손 나왔어? 손 없단데. 이렇게 관리가 된다던가. 그쵸? 내가 뭐 꺼낼 거면은 선생님이 오늘 얼마나 재밌는 거 갖고 온지 알아? 너희들 그거 보고 싶으면 큰 소리로 나와라 외쳐줘야지 나오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막 나와라 하겠죠.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나와. 더 큰 소리로 해. 그럼 나와라 하겠죠. 그럼 이제 뭘 하나 틀던 PPT를 넘기던. 그럼 뭐야 PPT 장표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막 이야기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기다 띵동 시작. 그럼 애들이 띵동 그럼 또 다음 장으로 넘기던. 그쵸? 그런 식으로 항상 아이들이 다 같이 외치고 지시어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계속 내가 막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얘들아, 거미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 거미 다리는 몇 개고 있잖아. 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똘똘이 스머프는 늘 언제나 봐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걔는 어차피 내가 가르쳐주기 전에 알고 있는 애예요. 걔는 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그렇게 앉아 있는 애예요. 내가 잘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닌 애도 빨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내가 오늘 뭔가 역할을 했구나, 좋은 일을 했구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못하는 아이, 안 하는 아이가 어떻게 하게 하느냐. 그게 티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선생님이 오늘 어떤 동물 친구 데리고 왔는지 알아? 너희도 너무 궁금하지? 내가 퀴즈로 내줄게. 뭐 집을 지으면서 살아? 다리가 몇 개야? 그런데 있잖아. 막 파리도 먹고 나비도 먹어. 누군 것 같아? 해서 이제 뭐 애가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헉, 진짜 그런가? 그럼 내가 진짜 그거 갖고 왔을까? 너희들 한번 불러봐 줄래? 자, 그러면은 거미라 그랬으니까 거미야 나와라 해서 나온다. 시작. 거미야 나와라. 찰칵. 뭐야? 내가 당연히 거미 사진 갖고 왔고 내가 항상 뭘 꺼내잖아요. 그러면 교사는 단 미친 여자처럼 놀라는 거. 거미다. 우와, 거미다. 진짜 거미는 니네 장난 아닌데, 우와,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진짜 거미다리 진짜 6개인가 뭐, 우리 세워볼까? 시작! 세워보고. 그런데 지금 거미 어디서 살아? 거미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헉, 그런데 선생님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이걸 하려고 왔을까? 다음 거 보여줄 건데, 다 같이 띵동 해볼까? 시작! 그럼 애들이 띵동! 그럼 딱 넘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이제 그러는 거죠. 얘들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 그럼 이제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겠죠. 그렇구나. 아니야. 잘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야. 자, 내가 지금 말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럼 애들이 잘 들어요. 들어.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듣고 따라해. 잘 보고 따라해. 이걸 외치게 하는 거야. 내가 뭘 보여줄 때마다. 자, 나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럼 어떻게 돼? 시작. 잘 듣고 따라해. 내가 뭐 보여줄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잘 보고 따라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하게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애들이 막 하고 있어요. 계속 워크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애는 다 했는데 아직도 미련을 떨고 있는 애가 있어요. 걔는 누구다? 나쁜 애가 아니에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애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 난 이제 끝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여줘요, 보여줘 하면서 한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던 게 멈출 수밖에 없어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줘 하면 애들이 다 들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응, 그래서 그만하자는 보여줘요, 보여줘.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누구를 발표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거미가 뭘 먹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자, 말해보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말하죠. 파리요, 나비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아니, 선생님 질문했는데 누가 이렇게 그냥 막 말을 해? 이상하다. 자, 하고 싶은 친구는 손 번져!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시켜주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이 다 손 들었는데 얘를 먼저 시켜줬는지 알아? 나를 보고 눈으로 레이저를 쏴. 그럼 내가 안 시켜줄 수가 없어. 근데 저요저요 하면서 딴짓을 봐. 그럼 어떻게 시켜주냐? 그거야. 자, 그럼 나 한다. 하고 싶은 친구는 손 번쩍! 자, 너 나오세요. 제일 바르게 앉았어. 너 나오세요.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너 나오세요. 손을 제일 똑바로 들었어. 너 나오세요. 그래서 뭐다? 질문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자세인 것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발표하면은 기껏 또 손 들어놓고 나오라고 했더니 말 못하는 애 있어요.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칭찬해줘요. 너 너무 나가고 싶었구나. 사실 대답할 거 없었는데 너도 한번 나와보고 싶었구나. 다음에는 말도 하는 거다. 얘들아, 얘 박수 쳐줘. 들여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나와서 말 안 하긴 없기야.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자. 손 번쩍 해서 그럼 나와서 얘가 말해요. 근데 얘가 또 그럴 때 있죠. 헛소리를 해요. 답이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얘들아, 이렇게 생각한 친구 있었니? 오, 잘했어, 잘했어. 우리 그럼 이거랑 다른 생각 있는 친구도 손 들어보자. 또 들여보내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발표는 하고 싶은 친구 손 번쩍 한 다음에 손 번쩍 했잖아. 자, 그런 다음에 저요 이렇게 하면 손 들어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잘했어요. 뭘 했어요. 그러면 저는 잘했어, 잘했어. 이것도 맞는데 돌잔치에 가서 사람들이 왜 박수를 치냐면은 실은 칭찬 나한테 탁 집중하게 돼.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하면 탁 저한테 다시 와요. 칭찬은 더 크게 잘했다 하면 다시 나한테 딱 오죠. 그렇게 해서 진짜 칭찬도 해줬고 나의 목적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애들이 나한테 집중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어날 때도 자 일어나세요 하면 벌써 내 말 듣고 일어나네. 아직도 앉아 있는 애. 그렇죠. 그런데 앉아 있는 애한테 일어나 하다 보면 일어났던 애가 또 앉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 소리 일어나. 그죠. 일어나는 소리 일어나. 그런데 안 일어난 친구 있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건 바로 태진미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다 같이 나랑 같이 지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우 야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저렇게 해도 되겠다 되게 많으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수업하면서 할 짓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몇 개 없어요. 그걸 이렇게 리듬 언어로 북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아이들의 집중이 끝까지 저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명확한 수업 규칙 세우기. 이건 실은 제가 어떤 이제 막 찾다가 체육 선생님이 임용고시 보고 나서 이제 막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체육에서 우리 상황으로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죠? 선생님이 약자를 배려해 주는 건 맞지만 열심히 노력한 친구의 결과는 빼앗지 말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규칙은 그런데 단호하게. 활동은 친절하고 재미있게. 맞는 말이죠. 규칙이야. 선생님은 있잖아.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 이런 말 선생님 잘 안 들린다. 앞으로 이런 말 혹시 들으면 나는 워크북만 할지도 몰라. 그럼 재미없겠지. 너네 손해다. 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막 설명하는데 내가 지금 거미 얘기하는데 갑자기 코뿔소 얘기하는 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질문이나 다른 내용을 계속 말하면 어떻게 돼? 즐거운 수업이 좀 어려워.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그러면 한 말 또 하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먼저 잘 듣고 준비한 거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검이 끝나면 네가 코뿔소 얘기해주면 좋겠어. 내 기회 줄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아이한테는 오늘의 놀이, 준비된 놀이의 수업 내용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자라는 걸 강조하시면 되고요. 왜 이거 하는지, 내가 오늘 왜 이거 하는지 설명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교실 대형이라던가 신호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밑에 이 사람 예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앉아 그러면 체육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앉아 늘봄 뭐 일어서 늘봄 이렇게 하던 뭐 선생님들이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주 하면 너희들 뭐 주뭐 이러든지 자 선생님이 경 하면 너희들은 청하는 거 경청 자 한다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런 걸 만드시면 되겠다. 그래서 친구랑 만약에 싸웠다 그럼 걔랑은 분리하고 오는 거 감정을 누그릴 수 있게 하는 거 사과시키는 거 그러거나 활동에서 규칙 안 시키면은 자 너는 지금 여기 뭐야 시계가 5에 있지 큰 바늘 6에 갈 뭐지 뭐 5에 있으면 6에 갈 때까지는 그러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하는 거야 우리 하는 거 지켜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선생님이 이제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화장실 물 요구하는 친구 갔다 오도록 해야 한다. 뭐 여름이나 그럴 때는 들고 다니고 코로나 때는 들고 다녔었는데 지금 저희 애기도 보니까 지금은 안 들고 다니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고 오도록 하지만 빠르게 돌아오도록 지시한다. 근데 얘가 안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나머지 애들을 한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저라면 그러면은 지금 수업하다 보니까 똘똘이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한테 책임감을 주고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 할 수 있도록 딱 지켜보고 있어. 너가 지금 CCTV 막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럴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뭐 놀이 한글, 놀이 수학, 게임 수학, 생태 환경.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지금 이거 가르쳐야 될 내용을 모르실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다행히 수업을 하고 그 일일이 피드백 쓰고 어쩌고 그런 업무는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한대요. 그 결과는 그럼 우리가 아느냐? 아니라 학교가 알고 나중에 공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은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만족도 조사라는 게 결국에는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하는 말 그거에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랑 통화하면서 예를 주셨던 게 급식 업체가 너무 맛있는 뭐 A 업체가 있었는데 B 업체가 잠깐 했었는데 A 업체에서 B 업체로 넘어간 이유가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는 그 말 때문에. 참 웃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뭐 밥하다 보면 머리카락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 선생님 나 이뻐해. 가고 싶어. 완전 유치원이랑 똑같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은 엄청 고질이었는데 재미없어. 선생님이 무서워. 아니면 뭐 사실은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였을 텐데도 엄마한테 늘보면 안 가, 늘보면 안 가, 집에 그냥 오면 안 돼.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에 보통, 뭐, 저하, 막 이렇게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보면서 이걸 가르치지만 얘네가 1학년 1학기든 2학년 1학기든 다니면서 한글을 안 하겠습니까? 수학을 교실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쵸? 생태환경 안 하겠습니까? 교실에서도 해요. 그쵸? 학원도 다녀요. 싱크비 선생님도 집에 와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해당 내용을 나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안 가르치면 얘가 지금 문맹이 되려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걸 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쵸? 워크지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완결하게 하는 걸 가르치는 건 맞는데 팔이 아파 죽겠다 그러고 우는 애한테 그래도 해야 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꼭 보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실무사님들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뭐 집에 보내도 좋고 아니어도 뭐 상관없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생님들이 그 산출물, 우리는 또 융합영재 출신이라 산출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에 막 그래서 그걸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고 즐겁게. 그래서 얘가 한글놀이가 재밌다. 놀이 수학이 너무 재밌다. 게임 수학이 너무 좋다. 생태환경이 제일 재밌다. 나는 태권도보다 생태환경이 더 재밌어. 이름 끝난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고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까 그 장표에서 보셨죠? 저도 실은 이런 업무를 안 해봐서 전 누구한테 이렇게 결제받고 이런 인생을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하는 교수 매체 워크시트, 그 사진, 그 이미지 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수업하게 하는 활동 사진. 자, 활동 사진에서도 포인트가 있어요. 전체로 때로 찍잖아요. 그러면 꼭 딴짓하는 아이가 그 사진 안에 있어요. 그쵸? 안 하고 있는 아이가 활동 사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사진은 줌을 해서 그냥 잘하고 있는, 그죠? 예쁘게 하고 있는 고기를 잡아서 클로즈해서 찍으시는 게 사실은 쓸 수 있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동 사진, 그리고 이제 애가 뭐 워크시트를 했는데 참 잘했어. 그럼 그거만 이렇게 해서 찰칵 찍어서 그거 완성 사진, 그런 거. 전체 아이들의 완성 사진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잘한 거 완성 사진. 그래서 수업 피드백을 이제 카페를 만들 텐데, 그럼 그 카페 과목이 있고 과목 안에 선생님들 이제 강사님들 이름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자기 폴더에 들어가서 그 수업하신 다음에 올리시면 되지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 경청, 배려, 존중, 질서 이런 학습 생활 태도를 잘 해주면서 놀면서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뭔지 이런 거 읽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드신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교수님 하실 때 보니까 이거 집중과 경청의 아까 그 요술막대 활동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캡처를 사실 해서 넣어봤던 거고요. 배려 존중해서 그대로 멈춰라 할 때 이 카드 진짜로 주시면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 카드 딱 띄우면 애가 딱 이렇게 멈추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 카드 딱 띄우면 이렇게 멈추고 그렇게 해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유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장표는 그러면은 읽어보시면서 그러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막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3월 1일 날 2차 이제 대면 연수가 있지요. 요때 이제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있을 텐데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학생 관리의 노하우, 네, 이렇게 해봤다 하면서 그 3월 첫째 주랑 둘째 주는 은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목이 그 수업을 할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내가 수업하는 교실에서 화장실까지를 가보는 걸 게임처럼으로 하던 활동으로 하던 왜냐? 우리는 화장실을 보냈는데 애가 그래 오줌 마려워요. 화장실 갔다 와. 어딘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 교실이랑 달라요, 늘봄이. 그쵸? 그럼 첫날 그 아이가 교실에서 늘봄은 어떻게 왔는데 늘봄에서 시간 마렸는데 늘봄 교실에서 화장실이 이쪽 복도에 있는지 저쪽 복도에 있는지 모른다고 쳐봐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자, 그 칙칙폭폭하면서 화장실은 여기, 그치? 우리 교실은 여기 뭐 이런 거 그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고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막 사무실 주에 할 활동을 재밌게 짜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가르칠 날이 50주나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1주, 2주는 무조건 아이들을 내가 불편하지 않을 상황, 그 질서 교육,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밌게 하는 거. 그거를 그런데 이제 원은희 팀장님하고 박창민 선생님께서 팀장님이 이제 조금 팁을 막 또 경험담을 나눠주실 텐데 그럴 때 또 얻으시면서 나는 요 결이 맞다, 요 결이 맞다 판단하셔서 우선적으로 또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또 그럴 때 있어요.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싶은데 그게 또 딱 잘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스킵하지 마시고 다 현장에서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그날 오시면 된다. 이날 그럼 계약서도 강사 계약서도 쓰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집중 경청 배려 존중이 결국에는 아이들하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늘봄이라는 걸 시작한 우리도 이제 1학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집중하고 경청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 전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익히고 그런 다음에 진짜 또 공모가 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이 또 우리 일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또 움직이시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책임자가 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인큐베이팅 하는 거지 매번 이렇게 어느 일정 학교 하나에 수업 가는 선생님으로서 선생님들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미 익숙하게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 해본 일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멋지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렇게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지금 저도 잘 모르지만 돕는 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많이 주세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박경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이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집단지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저도 이 늘봄 사업을 처음 받았어요. 처음 받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좋은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 선생님들도 전문가로 당당히 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좋은 교육자들을 많이 배출해 내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 내가 이걸 좀 정리를 해 봐야겠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늘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내 경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차곡히 하나하나 오늘 한 것들 제가 이제 영상 이거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비공개로 우리 선생님들하고만 저기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첫 번째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건 우리가 다 팀장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봄 사업단에서 이 사업은 제가 총괄 책임자고, 그리고 실무 관련해서는 박경미 교수님이 이것을 실무를 총괄할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으로 승진시킨다? 그 월급은 똑같아. 그래서 본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왜냐면 팀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각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름이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본부, 그래서 사업단, 숭실대학교 사업단장, 내가 단장이고 사업본부장.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학 쪽은 박창민 팀장님, 그리고 한글 놀이 쪽은 박다연 팀장님, 그리고 생태환경 쪽은 원은미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들이 진짜 감동스러울 정도로 각 분이 이렇게 연구를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빠르게 이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팀 구성이 됐는데, 숨은 다크호스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 여기에 이제 우리 안 했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발휘하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날 3월 1일 날 연수할 때 이게 시간표가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가 신은숙 교수님이 늘봄 강의 그거 관리하는 거, 수업 관리하는 거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2시간이. 거기에 지금 혼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조금 졸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노하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튜닝 타임에 튜닝 플레이를 많이 하셨던 고승현 선생님도 계시고 박창민 선생님도 계시고 원은미 선생님도 해주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세 분. 그리고 혹시 또 더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를 같이 나눠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관리하는 거, 애들 주의 집중하는 거, 나만의 필살기. 그래서 그날은 제가 모든 강사진들한테 직접 시켜라. 줄도 그냥 같이 세워라. 그날은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자, 다 같이 얘들아 하면서 모두 자, 가방 챙겨, 뭐 챙겨, 뭐 하면서 하나하나 직접 우리가 어린이가 돼보고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직접 시키라고 그렇게 강사님들한테 부탁을 했고, 필살기를 해주시는 1시부터 3시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기마다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손 어디 싸면서 이제 손내하라 뚝까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나름의 그 방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을 그 단계별로 하는 노하우가.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보세요. 생각해서 꼼꼼하게 봐라. 그러면서 오케이 됐으면 만들어 봐라. 뭐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이제 나는 그런데 이게 노래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리듬을 넣어서 하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똑똑한 눈, 예리한 눈, 똑똑한 귀 이렇게 얘기해서 리듬으로 예리한 눈, 똑똑한 귀 이렇게 해서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까 경미 선생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얼마든지 괜찮아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연구를 해갖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파견이 되건 안 파견이 아니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같이 한 팀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예비 인력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인은 강사가 아니라 '난 리더다.'라는 생각으로 차곡이 준비를 하시고 같이 자료도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단톡방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카페에도 "저 수업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진짜 우리가 봐도 '아 이 선생님 진짜 짱이다.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보석이 여기 있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서, 저 일 좋아하는 거 일 안 좋아해요. 일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준비가 잘 된다면 먼 훗날 우리가 한번 뭔가 도전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의응답 여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뭔가 중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오늘 연수 받으면서 아니면 또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네. 스피커 해제하고 말씀하세요, 윤정수. 교수님 그 음원으로 쓰시는 노래를 다 작곡하셨어요? 네. 제가 와. 작곡 작곡하고 그거 스튜디오 가서 돈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튜닝 플레이가 엄청난 보고예요. 사실은 보물단지인데 그게 쪼끔 그게 많이 이렇게 확산은 못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어요. 저도 일도 많고 여러 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구 개발을 다른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해가 아주 너무 좋은 게 딱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튜닝 타임 하니까 이게 너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괜찮다. 우리 브랜드화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음원들을, 그래서 우리 쪽에서의 그런 어떤 고유한 콘텐츠로 공유를 할 생각이라, 제 꿈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늘봄을 이제 다 제가 파견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선생님들 많이 키우시고 배치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서 체육부터 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우리 수업은 돌아가면서 연구할 때 체육 프로그램 짤 사람, 뭐 음악 프로그램 짤 사람을 다 제가 지정을 해 가지고 튜닝 타임으로 쫙 1 년치를 정렬을 1 학년, 2 학년, 3 학년, 그래서 수학도 1 학년, 2 학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제가 3 학년도 있고 4 학년도 있고 5 학년, 6 학년도 해야 된다. 너무 다 풀어 놓지 말아라. 6 년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쫙 갖고 있어야 돼서 영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돌보는 심리 치료 쪽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분 계시잖아요. 우리 이시정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서나 관계나 심리 치료나 그런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하시고, 우리 은재 쌤은 아까 박경미 선생님한테 엄청 도움 많이 주셨는데, 은재 쌤은 제가 박사 논문도 이걸로 해 가지고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지금 늘봄 저기 계시니까 학교 현장에 실무사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면은 모두 다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진짜 애써 주시는 저기들, "아이고 우리 조희연 선생님께서 튜닝 타임 행복한 늘봄 클래스 운영." 그럼요. 너무 든든하죠. 우리 조희연 선생님은 완전 베테랑이라 잘 해내실 거예요. 그래서 희연 쌤이 음악으로 뭐 이런 거 예술 쪽도 다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걸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음악 쪽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있고 뭐 심지어 피아노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애들하고 노래 부르기 하는 경우도 있고 합창하는 것도 있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딱딱딱 종류를 짜 가지고 그걸 쭉 갖고 있다가 여러 강사들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인제 경기 지역 뭐 어디 지역, 어디 지역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선생님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아마도 이제 제가 나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인제 그렇게 하면서 책임을 그 안에 인제 실무 책임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하면 이렇게 같이 해 가면서 하니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따라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체력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제가 그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할 때 지금처럼 잘 따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경미 본부장도 너무 애써 주고, 우리 김정혜 교수님도 너무 애써 주고 있고, 박한나 선생님도 너무 애써 주고, 우리 팀장님들 너무 고맙고, 우리 팀원들도 너무 잘해 주고 있고, 예비 선생님들 앞으로 잘해 줄 거죠?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많이들 도와주시고, 그러면 오늘은 연수 완전 최고였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리듬 연습도 좀 하세요. 뭐 나름대로 그거 하는 거.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물단지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안 보여줬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말하는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잠깐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화면 공유해서 저기 손유이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튜닝플레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말하는 손가락에 주먹을 배워볼 거예요. 주먹을 쥐어요. 손가락을 접어서 힘껏 폈다 오므려 1, 2, 3, 4, 5 5, 4, 3, 2, 1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먹을 쥐어요. 손가락을 접어서 힘껏 폈다 오므려 1, 2, 3, 4, 5 5, 4, 3, 2, 1 너무 예쁘죠? 이 선생님이 이걸 다 녹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주먹을 보세요. 주먹을 쥐어요. 손가락을 접어서 힘껏 폈다 오므려 1, 2, 3, 4, 5, 5, 4, 3, 2,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동안에 애들이 손 협응을 해야 되고, 이거 할 때 여기서 뭐 이럴 수 있어요. 숭실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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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응용하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응용한 것들을 여기에 선생님 거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인트로가 좀 길어서, 인트로는 제가 더 짧게 그냥 탁 잘라버리고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걸로 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말하는 손가락 주먹을 배워볼게요. 네, 주먹을 펴세요 할 때는 아이들이 주먹을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가면서 이 손 기능과 뇌 기능이 연결되기 때문에 즐겁게 손을 경험해 보면서 접어보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먹을 쥐어요. 손가락을 접어서 힘껏 폈다 오므려. 이 부분에서 손이 쥐었다 폈다 하는 이 동작이 사실 유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듬을 빠르게 하지 않더라도 힘껏 폈다 오므려 이 동작을 주의해서 접었다 펴는 동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1, 2, 3, 4, 5를 할 때는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마주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이 눈과 손이 협응 기능이 아직은 발달이 덜 된 상태라서 잘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걸 시도해 볼 수 있게 하시면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를 한 다음에 역으로 5, 4, 3, 2, 1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1,
2, 3 이렇게 짚어가는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들에게는 이렇게 두 손가락을 마주치는 것보다는 한 손가락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난이도상으로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게 하는 과정에서 눈과 손이 협응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 동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손 유희를 지속한다면 이 아이가 뇌와 손 기능 그리고 눈까지도 훨씬 더 발달을 촉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워낙 배우 같아 가지고 이거 한번 해 볼까요? 튜닝플레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말하는 손가락의 까치를 배워볼 거예요. 까치가 밥을 지어 아이들을 먹이죠. 얘에게도 주고 얘에게도 주고 얘에게도 주고 얘에게도 줬는데 얘에게는 밥을 안 줬지요. 너는 물도 안 길어오고 엄마 심부름도 안 했지? 요요요 요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 까치가 밥을 지어 아이들을 먹이죠. 얘에게도 주고 얘에게도 주고 얘에게도 주고 얘에게도 줬는데 얘에게는 밥을 안 줬지요. 너는 물도 안 길어오고 엄마 심부름도 안 했지? 요요요요요 요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를 애들이 다 외워요. 그래서 이게 언어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손으로 이 동작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게 루틴화가 돼서 한 달에 하나 정도를 이렇게 읽게 하게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하게 할까 안 하게 할까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선생님이 해 주니까 내가 못해도 얘랑 같이 하면서 나도 익힐 수가 있는 거라 사실은 어찌 보면 또 선생님이 굉장히 조금 어린이 배우같이 생겨 갖고 일부러 그런 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인제 이거를 녹화를 해서 이 영상이 꽤 많아요. 그리고 지도하는 방법도 제가 다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근데 사실 올해 워낙은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넣게 되면 쪼끔 더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부분에 그냥 간단한 놀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루틴 정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익히는 정도 그렇게 해서 튜닝 타임을 하고 이게 조금 더 익은 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서 수업이 좀 더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참고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 주의 집중할 때 선생님들은 그러거든요. 바로 "주먹을 쥐어요." 같이 해 보자. "주먹을 쥐어요. 손가락을 접어서 힘껏 폈다 오므려 1, 2, 3, 4, 5, 5, 4, 3, 2, 1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사과, 배, 사과, 배. 이거 외워야 돼. 사과, 배, 사과, 배. 이게 배, 사과, 배, 사과. 이게 인제 이거를 정말 응용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암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 놀면서 이렇게 하면 머리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돼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많이 놀이
쓰거든요. 얘들이 암기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놀이들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튜닝 타임이라는 거 익혔고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그 튜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박경미 교수님이 수업 관리하는 거나 인간관계 하는 거 너무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익히셔서 우리 이제 늘봄 강사로서 쭉 같이 성장해 보기로 해요.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